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사회복지 실천론의 세 번째 수업 시간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영국의 사회복지 역사 얘기하면서 COS 즉 자선조직협회에 관한 얘기들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은 또 영국 역사가 될 텐데요. 자, 인보관 운동에 관한 얘기합니다. 인보관. 저 우리 서울 그 아현동에 가면은 그 인보관 복지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보신 적 또는 이렇게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인보라는 얘기 그 이제 굉장히 친숙해져야 될 얘기입니다. 사회복지사들한테 있어서 영어로 표현하면 이제 settlement라고 합니다. 영어로 한번 볼게요. settlement, movement. 그걸 이제 인보관이라고 하는데 이 settlement라는 말을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이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정착하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사하지 않고 왔다 갔다 유목하지 않고 돌아다니지 않고 살아가는 걸 이제 세틀이라고 하고, 자, 두 번째는 또 어떤 뜻이 있냐면은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틀이란 말은요, 정착하다, 해결하다. 참 이게 기가 막히게 인보관 운동을 이제 영어로 표현을 잘 한 것 같아요. 이제 뒤에 가서 왜 이런 용어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나눠보는 시간 가질 겁니다. 자, 연도를 기억해 봅니다. 연도가 언제냐면은 1884년이에요. 자, 1884년. 자, 우리 COS는 1869년이었었죠. 69년. 자, 역시 영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인보관도. 자, 우리 COS는 그 시작이 중산층 귀부인들이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시대적 상황은 사실 COS가 만들어졌을 당시, 즉 산업혁명 후에 이 빈익빈 부익부가 극도에 이르렀을 이럴 당시하고 똑같겠죠. 그렇죠? 별로 연도 차이 안 나니까. 이때 누가 등장하냐면은 사회 지식인 계층, 그 다음에 이제 종교인들이 인보관의 리더가 돼요. 이 지식인이라면 누구냐면은 주로 이제 당시 유명 대학의 교수들, 그 다음에 그 교수들의 제자들이 인보관 운동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었던 이제 지식 계층들, 그리고 이제 종교인들, 기독교인들이 인보관 운동을 시작합니다. 자, 이들은요, 어떤 사고, 어떤 이념을 갖고 있었냐면, 우리 기억나시죠? COS는 네 가지 이념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빈법적 사고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기독교 개인주의, 그 다음에 인도주의, 박애사상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회 진화론, 그러니까 네 번째가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이념을 갖고 있었다고 했는데, 이 인보관 운동가들이 갖고 있었던 이념은, 자,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 자, 민주주의 이념 우리 앞에서 공부하셨습니다. 뭐였었습니까? 왜 빈자들의 이해와 관련되어진 의사결정을 부자 맘대로 하느냐? 우리와 관련된 건 우리가 할 것이다. 그렇죠. 즉 빈자들이 정치적 또는 사회적 참여를 강조합니다. 자, 두 번째 이들이 갖고 있었던 이념이 바로 3R 정신이라는 거예요. 3R 정신. 중요하죠. 3R 정신. 그렇죠. 3R. 자, 이 3R 정신. 자, 뭐가 있냐면은 이 R이 이니셜인데요. 첫 번째가 레지던스. 두 번째가 리서치. 자, 그다음 리폼이에요. 레지던스, 리서치, 리폼. 자, 레지던스라고 이제 이니셜을 딴 거죠. 자, 레지던스라는 말은 이제 거주한다는 뜻이죠. 거주. 자, 우리 여기서 정착하다, 거주하다, 이런 말에서도 보다시피 뭐냐면은 이런 거죠. 이 사람들은요, 빈자들과 우리가 분리되어져서, 우리가 COS 같은 경우에는
부자들이 빈자들의 집에 가가호호 방문했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훈계하고 그들을 교화시키려고 했다 그랬었죠. 기억들 나십니까? 자, 그런데 이 인보관 운동가들은 그게 아니고 우린 빈자들과 함께 같이 살아야 된다로 주장합니다. 빈자들과 함께 같이 살 거야. 참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멋있지만 참 고달픈 얘기죠. 대학 교수들, 말 그대로 잘 나가는 직군입니다. 그렇죠? 종교인들, 사회적으로 그 당시에 여러분 존경받는 직군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뭘 하냐면은 빈민굴이 있어요. 빈민들이 사는 거. 이 사람들도 역시 영국 런던에서 활동을 했어요. COS처럼. 그런데 이렇게 하나의 도시가 있으면 여러분, 이 도시는요, 도시공학적으로 본다면은 한 도시의 이 가운데를 이제 CBR이라고 해요. CBR이 뭐냐면 Central Business District 해가지고 중심 업무지구라고 합니다. 보통 여기는 어떤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이라든지 또는 기업들이 위치해 있죠. 그렇죠. 서울시를 하나의 도시로 본다면 저 중구, 그렇죠. 거기 가면은 각종 대기업들 본사가 다 거기 들어가 있죠. 그렇죠. 중구, 뭐 이런 여의도, 뭐 이런 데들이요. 자, 그런데 그리고 요 CBR의 바깥쪽, 그러니까 한 단계 건너서 바깥쪽이 이제 베드타운이라고 해서 이 CBR, 이 중심 업무 지역은 여러분, 그냥 교통도 복잡하고 그리고 사람들도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환경도 나쁘고 그렇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긴 사람 살 때는 아닙니다. 돈 벌고 돈이 거래되는 장소지 사람 살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CBR을 넘어서서 이 베드타운에 들어가서 삽니다. 베드타운. 베드타운이 뭐예요? 잠자기 위해서 만들어진 아주 안락한 지역이죠. 서울로 따지면 서울의 베드타운은 저 판교나 또는 뭐 일산 같은 데들이 이제 베드타운이 되겠죠. 거기 가면은 집들이 많죠. 상업 뭐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이제 사람들이 서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한적 공기 좋고 물 좋고 그렇죠. 환경 좋고 하니까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잠자고 출근은 CBR로 출근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문제는 뭐냐? 이 가운데예요. 가운데. 이 CBR과 이 베드타운의 이 가운데에는 뭐가 있냐면은 여기 뭐가 있죠, 여러분? 이 가운데에는 뭐가 있냐면은 바로 잘 알고 있는 슬럼이라는 게 위치합니다. 슬럼. CBR과 가깝고 그다음 베드타운과도 가깝지만 그들과 분리되어져 있어요. 이 슬럼이라고 하는 지역에는 누가 삽니까? 바로 가난한 사람들, 이 빈자들이 모여서 살게 되죠. 도시공학적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공기 나쁘고 더러운데 그렇죠? 그러니까 CBR에 가까우니까 그러면서도 이 베드타운에는 속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적하고 공기 좋은데 속하지 못한 곳에 이제 슬럼 지역이 형성되는데 이 인버건 운동가들은 뭐 하냐면은 이 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레지던스 사상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레지던스 사상이에요. 빈민들과 함께 거주하는 거죠. 이해되나요? 자, 그리고 리서치라는 것은 그들을 연구합니다. 연구해요. 연구하고 조사합니다. 그들이 왜 빈곤하게 되었을까? 그들이 빈곤하게 된 원인은 도대체 무엇이고 이 빈곤한 상태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자, 그러면서 그들은 리폼은 개혁이죠. 개혁을 주장합니다. 어떤 개혁을 주장하느냐 하면은 자, 우리 앞에서 어떤 얘기했냐면은 COS는 빈곤의 원인을 개인 네가 게을러서 가난하게 된 거야. 즉 빈곤하게 된 거야라고 얘기합니다. 즉 개인주의적 빈곤 죄악관을 제시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인보관 운동가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봤더니 네가 가난하게 된 원인은 너 때문이 아니야. 뭐 때문입니까? 네가 처해 있는 환경, 즉 사회가 너를 가난하게 만든 거야. 너는 열심히 일을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부자들이 어떻게 자본을 독식해서 너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고 더 나가서 너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지만 부자들이 어떻게 너한테 적은 임금만을 주어서 네가 지금 가난한 상태가 된 거죠. 이해되시죠? 예. 사회, 즉 빈곤의 원인을 사회 또는 환경의 속성으로 돌려버려요.
그러니까 COS의 인보관은 전혀 빈곤의 원인을 다른 관점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두십시오. 그러면 개혁의 대상은 누가 될까요? 개인을 바꿔놓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바꿔놓자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회개혁을 주장합니다. 사회개혁을 주장해요. 세상을 바꿔놔야 된다. 세상을 바꿔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세 번째 가치관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기독교적 집합주의 또는 기독교적 사회주의라고 하는 개념이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집합주의라는 것은 뭔가요? 좀 개인주의의 이제 반대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런 거죠.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 즉 사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발전,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 거야. 즉 내가 손해 볼 수도 있고 내가 손실을 볼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사회에 정당하고 사회에 기여가 된다고 한다면 그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부자가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세금으로 내요. 집합주의적 관점, 사회주의적 관점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네가 벌었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결국 사회 거야. 사회 구성원 전체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여러분 보시면은 자 볼게요. 자, 1884년입니다. 왜 84년이냐? 우리 이렇게 기억합시다. 이 대학 교수님들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었는데, 그렇죠? 그냥 대학 교수직 하면서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뭐가 나쁘지? 팔자가 나쁜 거예요. 팔자가. 그게 팔사야. 팔사가 이 앞에 이 18, 이거 보통 18이라고도 읽고 또 따르게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팔사 하면은 팔자가 어떤 사람들이다. 이해되죠? 그래서 연도 좀 기억합시다. 1884년이에요. 자, 그래서 영국 런던 화이트채플, 자, 슬럼 지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밑줄 긋습니다. 누구? 바네트 목사. 이름이 뭐라고요? 바네트 목사예요. 이 사람이 자, 토인비 홀이라는 것을 설립해. 이게 세계 최초의 인보관입니다. 자, 세계 최초의 COS도 영국 런던에서 만들어졌지만 인보관도 어떻다? 영국 런던에서 시작됐다는 거. 그 최초의 인보관이 바로 뭐다? 이 토인비 홀이라는 거. 바네트 목사가 설립했어요. 자, 누가 했느냐? 자, 지식인 계층들. 자, 대학 교수나 대학생 또는 이제 종교인들이 했습니다. 자, 어떤 이념 갖고 했느냐? 자, 사말. 그래서 레지던스, 그들과 함께 거주하고 리서치 조사하고 개혁한다는 거. 그래서 빈민과 함께 거주하고 사회조사를 통해서 그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어떻게 지식으로 사회를 개혁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R 기억해 두십시다. 자, 민주주의 앞에서 공부하셨고 사회주의. 자, 사회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빈곤의 원인을 사회 구조적 문제로 봤죠. 그러니까 개인주의적 사고에 의해서 빈곤의 원인을 개인적 문제로 봤던 COS하고 틀렸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어떻게 했느냐? 빈곤 지역에다가 인보관. 지금으로 따지면 앞에서도 아현동 복지관 얘기했지만 복지관쯤 생각하시면 돼요. 빈민굴 슬럼 지역에다가 이런 인보관을 설립하고 빈민들과 함께 거주했습니다. 그들한테 뭘 했냐면 주택을 개량하고 슬럼 지역의 주택이니까 오죽하겠어요? 그 다음에 공중보건, 전염병들 생기지 않게 하고 노동력을 보호하고 공공도서관 운영 등의 행동을 실시했다. 그러니까 공공도서관 했던 이유는 뭐예요? 교육시키겠다는 거였죠, 여러분. 그러니까 참 사회적으로 멋진 일, 바람직한 일을 했던 게 인보건 운동가들이었었습니다. 기본 방침은 자, 사회 구조가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회를 개혁하자. 리폼한 거예요, 리폼. 자, 3R 중에 리폼. 빈민 개인이 아닌 사회 구조의 변화를 주장하고 빈민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자립시키려고 했어요. 그렇죠. 너희들 할 수 있다. 해낼 수 있어. 그렇죠. 자,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자, 어디에 영향을 주냐? 우리가 COS 같은 경우는 개별사회사업과 개별사회사업과 지역사회 조직과 사업, 즉 지역사회 복지 실천에 영향을 줬다고 했는데 우리 인보관 같은 경우에는 집단사회사업과 지역사회 복지에 영향을 줍니다. 집단주의 정의됐죠. 그리고 지역사회 수준에서 사회복지 실천했기 때문에 지역사회 복지 실천에도 영향을 줬다는 거 정의됐죠. 자,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관 형성, 인보관이라는 게 복지관이라 했죠. 예, 이렇게 영향 줬다는 거. 이게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으로 가요. 자, 보면 1880년대 초 산업화로 노동자들과 그들 가족의 도시로의 대량 이주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면요. 이게 미국 사회인데요. 미국도 앞에서 이제 COS 공부하면서 배웠지만은 이제 남북 전쟁하고 경제 공황 겪으면서 이제 빈부격차가 더 벌어진 거예요. 전쟁이 나면은 가난한 사람은 다 잃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부자는 전쟁 때 여러 가지를 팔아서 더 부자가 돼요. 재밌죠. 그렇죠. 예, 부자들은 전쟁 때 군수품도 만들고, 이 부자들은 이 전쟁이 호황이라 그러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인류 역사가 그래 왔습니다. 자, 여하튼지 간에 이제 빈부격차가 더 심해진 상태에서 이제 노동자들이 대량으로 이주를 해요. 특히 이제 남북 전쟁이 미국에서 끝나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남부, 우리 미국은 이제 북부가 공업 지역이고 남부가 바로 뭐죠? 예, 농업 지역인데, 이 농업은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합니다. 농업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제 남북 전쟁이 되면서 이제 흑인 노동력들이 다 해방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남부 쪽에서 농사 질 수 있는 인력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 흑인들 부려가면서 그걸 노예로 삼아서 농사를 졌었는데 그걸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벌어지냐면은 이 남부 흑인들도 북부 공업지대에 와서 취업을 하게 되고, 또 남부에 있었던 백인들도 농사를 포기하고 어떻게 해요? 예, 북부로 이주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도시로 대량 이주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도시라는 것도 용양, 용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대량 이주민을 다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은 도시 빈곤 현상이 발생되고 도시 빈곤 지역, 즉 슬럼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슬럼 하면 생각나는 게 바로 뭐예요? 예, 바로 인보관 운동이죠. 조정하면 생각나는 게 COS처럼. 자, 그래서 1886년, 자, 밑줄 긋습니다. 1886년에 이것도 연도 기억합시다. 코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뉴욕에다가 글린 길드라는 걸 설립합니다. 이걸 보통 최초의 인보관으로 봐요. 미국에서의. 그리고 89년에 아담스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시카고의 헐하우스라는 걸 설립해요. 이게 상당히 유명한 인보관이죠. 자, 두 개 인보관은 꼭 기억합시다. 자, 연도, 자, 1886년 코이트, 뉴욕의 글린길드, 89년 아담스, 시카고의 헐하우스. 자, 정리됐죠? 자, 이렇게 해서 COS하고 인보관 끝났고요. 이제 기타 주요 사건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요 다루지 말아야 될 부분으로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세부적인 것까지 나올까? 그런데 이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우리 좀 기억을 해둡시다. 그러니까 COS하고 인보관 끝나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방향이 이제 미국으로 흘러가요. 미국으로. 영국에서 COS하고 인보관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이후에 사회복지 실천과 관련된 사건들은 전부 미국 위주로 돌아갑니다. 정리됐죠? 보면 자, 1898년입니다. 자, 연도를 외우라는 말씀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재가 연도의 순서에 의해서 작성을 해놨어요. 다른 책들처럼 그냥 왔다 갔다 한 거 아니고 흘러진 흐름에 따라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연도를 보신다기보다 COS 다음에 이런 사건이 교재에 있구나 라고 해서 그 순서를 좀 기억해 두십시오. 왜냐하면 시험 문제에도 그 순서를 묻는 문제들이 자주 등장하거든요. 이해되나요? 자, 보시면은 98년에 미국에서 뉴욕 자선학교라는 게 설립됩니다. 뭐라고? 미국의 뉴욕 자선학교.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나왔었어요. 보면 미국 최초의 사회복지 인력 훈련 과정이 뉴욕에 있는 COS, 즉 자선조직협회에 의해서 6주 과정으로 개설됐습니다. 그러니까 자,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문적이면서도 특화된 교육이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디서? 미국 뉴욕 자선학교라는 데서 몇 주 동안, 6주 동안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거 따려면 어떻게 돼요? 최소한 1년 이상은 공부를 하셔야 되죠. 자격증 받으시려면, 2급 자격증 받으시려면은. 거기다 1급 받으려면 또 이렇게 공부를 심하게 하셔야 되는데, 당시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사회복지 실천 경험자들이었었고, 즉 COS 단원으로 일했던 사람들이 주로 이 자선학교, 뉴욕 자선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1901년에 뉴욕 박예학교로 개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선학교 이름이 박예학교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전공 대상을 사회복지 실천 무경험자로 확대했습니다. 이거 중요하죠. 그러니까 과거 경력이 없는 사람들도
공부를 해서 이 실천을 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도에서 무경력자들도 입학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1904년에 1년 과정으로 확대 개설되고 1910년에 2년 과정으로 또 확대 개설됐어요. 6주짜리가 1년, 2년 코스로 늘어난 겁니다. 2년이면 벌써 우리나라 그 전문대 수준은 되잖아요. 그죠? 자, 1919년 뉴욕 사회복지실천학교로 학교 명칭이 바뀝니다. 1919년에 우리나라 3.1운동 터졌던 해였었죠. 그리고 나서 요거 밑줄 긋시다. 1940년에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교, 유명하죠. 그렇죠. 뉴욕에 있는 컬럼비아 대학교. 그 컬럼비아 대학교에 합병됐어요. 그러니까 컬럼비아 대학교의 이 미국 뉴욕 자선학교가 어떻게 이제 박예학교로 개칭됐죠. 이게 나중에 이제 또 뉴욕 사회복지 실천학교로 개칭이 되면서 편입돼서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의 전신이 바로 이 미국 뉴욕 자선학교입니다. 참 얘기 복잡하죠. 어쨌든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에 가면은 아주 자부심이 강해요.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전문적 교육 우리가 먼저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가본 적은 없지만 하여튼 그렇게 주장한대요. 자, 기억해 두십시오. 흐름들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보십시오.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1905년인데 미국 매사추세츠 병원. 자, 미국 매사추세츠 아시죠, 여러분? 여기 매사추세츠 병원에서 자, 의사인 캐봇이라는 사람이 밑줄 긋습니다. 의료사회복사를 정식으로 채용합니다. 자, 이게 1905년입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것까지 보라고 해서 그런데 시험에 나왔어요. 한번 봐주시고요. 자, 이제 다음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플렉스너의 비판이 등장합니다. 플렉스너. 자, 보세요. 이제 흐름이 영국에서 COS 인보가 만들어져서 이게 이제 미국에 전파됐어요. 그랬더니 미국에서 이제 주로 이제 COS 단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야, 우리 나름대로 공부도 좀 해보자. 그래서 뉴욕 자선학교도 만들고 그리고 1940년에 이것이 이제 콜롬비아 대학교에 합병되면서 일종의 사회복지 학과도 창설이 된 거예요. 이해되죠? 그리고 의료사회복지사라고 하는 직종이 매사추세츠 주에서 1905년에 만들어지면서 사회복지사의 전문화의 길을 나름대로 본인들이 걷고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이해되죠? 우린 전문가야. 그렇죠? 이제는 뭐 사회복지사로서 의료도 하고, 그렇죠? 정신 뭐 그러니까 의료 쪽도 하고 기존에 그냥 뭐 우회방문단의 일을 넘어서서 의료 쪽 일도 별도로 하는 그런 우린 전문가야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갑자기 플렉스너라고 하는 사람이 뿅 하고 등장해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이러고서 어떻게 비판을 합니다. 이 플렉스너의 비판 시험 문제 꼭 등장합니다. 보세요. 자, 보면 연도 죄송하지만 또 기억하십시오. 1915년이에요. 1915년. 자, 미국의 COS가 전파된 해가 1877년입니다. 그렇죠? 그럼 1915년까지 한 몇 년이죠? 30년, 40년 되죠? 40년 동안 나름대로 어떻게 우리 열심히 사회복지 실천하고 있었어 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이 플렉스너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전국 자선단체 및 교정대회라는 데서 이 플렉스는 비평가거든요. 자, 사회복지직은 전문직인가?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학술 논문을 하나 제시합니다. 답은 뭐겠어요? 니들은 전문직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회복지직의 비전문성을 지적합니다. 즉, 니들은 전문가가 아니야. 내용은 뭐냐면은 사회복지직의 비전문성인 이유를 제시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사회과학적 기초가 없다. 니들이 전문가라고 얘기하지만 니네들한테는 과학적 지식의 기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참 이거 얼마나 비참한 얘기예요. 그죠? 뭐냐면은 니네들이 과학에 기반해야지 그것이 전문직인데 의사들 봐라. 의사가 되기 위해서 뭐 하냐. 그렇죠? 뭐 해부학서부터 시작을 해서 뭐 생리학, 생물학, 약학 다 공부해야만 되는데 니들 그런 공부하냐? 6주짜리 과정 기껏해야 지금 2년짜리 과정 해갖고서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얘기하는데 어림도 없다. 자, 그래서 과학적 기초가 결여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독자적이고 명확한 지식 책임이 전수할 만한 기술도 없다. 즉 지식과 기술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참 비참한 얘기죠. 그 다음에 자, 국가의 책임하에 실시되는 교육 및 전문적 자격 제도가 없다. 그렇죠. 당시만 해도
자격제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네들끼리 나 좋아서 방방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전문적 조직체도 없다. 뭐 협회, 협의 이런 거 없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니네들은 전문적 강령이 없다. 의사만 해도 의사들의 윤리 강령이 있습니다. 간호사도 간호사만의 간호사 강령이 있죠. 의사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언을 합니다. 간호사들은 어떻게 해요? 나이팅게일 선언을 함으로써 의사와 간호사가 되죠. 근데 복사는 그런 것들이 당시에 없었어요. 자, 이 플렉스네이 비판은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이 사회복지 실천계를 완전히 홀가닥 뒤집어 놨습니다. 네가 전문가냐? 전문가가 아니란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야 돼. 에라이, 포기해버려. 전문가 안 하고 말지 뭐. 이런 양상이거나 아니면은 그래, 전문가가 한번 돼보자. 둘 중에 하나겠죠? 자, 그런데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회복지계는 어떻게 전문가가 되기로 작정을 해요.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보면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미안해요. 역사는 연도하고 순서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이건 방법이 없어요. 제 교재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연도 순서대로 딱 정리를 하기 때문에 자꾸 여러 번 보십시오. 아, 이게 이 사건에 있구나. 이 위치에 있구나. 그럼 이거 전에 뭐가 있고 이거 후에 뭐가 있구나가 보여지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합시다. 보면 1917년 이건 좀 기억합시다. 자, 미국에서 메리 리치몬드, 이름이 뭐라고요? 메리 리치몬드가 사회진단이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무슨 책을 썼어요? 사회진단이라고 하는 책을 써요. 이 메리 리치몬드의 사회진단에 관한 얘기는 사회복지 실천기술론 시간에 또 다루게 될 텐데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환경의 중요성, 그렇죠? 환경이 사회복지 실천과, 그러니까 개인과 클라이언트 개인과 또 사회복지 실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최초로 기술을 해요. 그래서 이 메리 리치몬드의 이 사회진단이라고 하는 책 안에 아주 중요한 얘기 등장하죠. 상황 속 인간이라는 얘기가 등장합니다. 자, 과학적 접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7년에. 그리고 18년에 미국 병원 사회사업 협회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보니까 플렉슨의 비판 가운데서 전문적 조직체 없다 그랬잖아요. 이제 협회가 만들어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자, 19년에 어떻게 전문 사회복지 실천 학교 협회라는 게, 이게 뭐냐면은 사회복지 교육과정 협의기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사회복지 교육협의회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예, 그 협의회에서 제시한 이 목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을 보시는 거거든요. 어떤 것을 사회복지사 때 공부시킬 것인가, 일종의 실러버스 계획을 짜는 일들을 그 교육협의회에서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미국은 1919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전문 사회복지 실천 학교 협의회라는 게 결성됐습니다. 그리고 1919년까지 미국의 뉴욕 자선학교 외에 17개의 2년제 전문 사회복지학교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뉴욕 자선학교가 1898년에 만들어지면서 이것이 일종의 사회복지 교육 전문 기관이 됐었잖아요. 그죠? 그것이 어떻게 1919년까지 17개로 늘어나면서 처음엔 6주 과정으로 했던 것이 어떻게 2년 과정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21년에 중요하죠.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미국에서 그 유명한 NASW, 미국 사회복지사 협회가 결성이 되어져요.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되셨습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자, 흐름, 가급적 연도도 좀 기억해 두셨으면 정말 고맙겠어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런 노력이 있었다는 얘기죠. 플렉스의 비판 이후에 이런 노력이 있고 나서 드디어 이제 그린우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플렉슨의 비판 1915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열심의 노력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그린우드가 1957년입니다. 그러면 1915년도서부터 시작해서 1957년 사이니까 약 40년이죠 벌써. 40년이 좀 넘네요. 흐른 후에 이 그린우드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냐면요. 전문직의 속성이라고 하는 논문을 써요. 그 논문에서 전문직의 속성을 5가지로 규정합니다. 자, 뭐냐면은 체계적인 지식과 기술을 보유해야 된다. 이거 시험에 나왔어요, 여러분. 전문 직업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식과 기술을 보유해야 되고 권위도 있어야 되고 사회적 승인. 그러니까 사회적 승인이라는 것은 사회가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 과정이나 또는 자격증 같은 거, 플렉스너도 그걸 주장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존재를 해야 되고, 또 플렉슨의 주장처럼 강령이 존재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또 전문 직종들만의 어떻게 고유한 문화가 있어야 된다고 봤습니다. 이 5가지 꼭 기억하세요.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 5가지가 사회복지직에 있다라고 선포함으로써 드디어 사회복지사들이 전문직으로서 인정받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플렉스너의 비판 1915년에 있었고, 니네들은 전문직이 아니야 라고 얘기했었는데, 1957년에 들어서서 그린우드가 어떻게, 니네들의 노력에 의해서 드디어 니네들은 전문직 된 거야 라고 선포해 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기간이 40년 걸렸어요. 전문직이 되기 위한 기간이.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되시죠? 자, 그리고 우리가 1920에서 50년대 사회복지 실천 방법의 분화와 통합 시도의 시기부터는 다음 시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들 많습니다. 자꾸 봐야 될 내용들, 한 번 봐서는 안 될 내용들 많거든요. 자, 여러분 화장실 가서 뭐 하십니까? 스마트폰 보지 마시고 이런 거 연도하고 간단하게 사건만 정리해서 좀 적어 놓으시고 들고 다니면서 보십시오. 화장실에 붙여놓고 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되시죠? 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 꿈을 향해서 달려갑시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해낼 거예요. 반드시 합격합시다. 자, 오늘 함께 해서 고맙고요. 다음 시간 우리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